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을 시작한 것일까요? 지금 현재 8,590불대까지 점핑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의 뒤를 따라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일시적인 반등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끌게 될 수 있을 것인지 답은 기다려 봐야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5.8%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같은 경우는 이 해킹에 관한 것인데요. 업비트가 거하게 한번 털렸었죠. 이렇게 와장창 털렸었던 업비트의 도난 이더리움 중에 3분의 2가 돈 세탁, 그러니까 현금화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블록체인 전문 네트워크 보안 업체인 체인스 가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크게 한탕 해먹었네요. 이 업비트 해킹 소식이 터졌을 때 이거 혹시 내부자 소행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습니다만 어찌저찌 지나가게 되었고 거의 이제 현금화가 다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쁜 놈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자, 그리고 이 나쁜 놈들의 소행은 계속되는데요. 물론 다른 나쁜 놈들이겠죠. 비트코인 골드, 이 홍삼원 골드가 생각나는데요.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 정말 오랜만에 이 작업 증명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51% 네트워크 공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공격으로 이중집을 통해 가지고 1900개의 비트코인 골드와 5176개의 비트코인 골드가 인출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편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약 2년 전 2018년 5월에도 같은 공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을 안 고쳤어요. 아니면은 기술력의 한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24일 두 차례 이중집을 공격이 확인이 되었으며 공격 타깃은 글로벌 주요 거래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들은 밝혔고요. 이 개발팀 같은 경우는 거래소 측 손실은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들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해시파워 임대 플랫폼인 나이스해시의 자원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작업 증명 같은 경우는 해킹을 당하면은 일단 옵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거래를 되돌려 버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 탈중앙화의 의의를 깨부신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더욱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51% 공격이 나와서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 상승했다라는 거.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개판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악재가 나왔는데 가격이 올라가요. 암호화폐 시장은 세력 마음대로. 이 해커들도 정말 싫지만은 이 얌체 같은 세력들 마찬가지로 꼴보기 싫습니다. 자, 2019년 같은 경우는 해커들이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그런 한 해였었는데요. 그 전에 대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성공을 거뒀었던 그런 한 해는 아니었었다라고 체인 아날리시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인을 상대로 한 해커들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졌었던 한 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암호화폐처럼 지금 현재 맛있는 먹잇감이 해커들에겐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쁜 놈들에게 먹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코인 개코의 암호화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이 600%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하죠. 해커들에게는 정말 맛있는 치킨 냄새같이 솔솔 풍기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름도 코인 개코죠. 개코처럼 이렇게 냄새를 맡았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000불대까지 올라가주면서 다시 한번 살아있는 생존 신고를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작년에 굉장히 활발했었다라는 그런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이 탈중앙 금융 같은 경우도 활발하게 지금 현재 개발 및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낙관적인 그런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이 또 파생 상품의 발전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나스닥이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탐구하면서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나스닥의 CEO 아데나 프리드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사는, 그러니까 우리 나스닥은 현재 이름을 밝히지 않은 파트너와 비밀스러운 파트너와 비트코인 선물 출시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사항을 특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는 경쟁자와 차별화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둘째로는 정부 같은 경우 암호화폐에 관련된 선물들을 위해서 위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옵션 선물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나스닥의 CEO인 내가 봤을 때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에서
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쓰여질 수 있는지 그런 성숙도에 좌우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암호화폐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공할 확률도 높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면 이 더러운 세력들의 조작들 좀 적당히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세력들아, 니네 돈 많잖아. 그러다 배 터진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외교 정책 고문이자 싱크탱크의 허드슨 연구소의 팀 모리슨 연구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중국의 경쟁이 너무 위협적이다. 디지털 화폐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디지털 화폐 패권을 손에 넣기 위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게 될 것인데, 미국의 불확실한 정책 스탠스로 인해서 중요한 자원들이나 인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외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미국은 이 디지털 화폐를 구축할 의무가 있으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미국이 정말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그들의 화폐, 디지털 화폐에 금을 연동을 시켜버린다 그러면은 게임이 끝나버린다라고 하죠. 달러 가치가 우수수 무너지게 될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들의 다음 수는 어떤 것이 될 것인지 개인적으로 꽤 궁금합니다. 일단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친듯이 금을 제끼고 있죠. 다음 경제 위기 때는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회복이 빠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래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바로 중국의 우한 폐렴인데요. 암호화폐 업계도 영향을 받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두에는 바이낸스가 있는데요. 우한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144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고, BTC, 맥스 등등 여러 업체들도 이들을 돕기 위한 기부 활동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존에 바이낸스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바이낸스만큼 기부를 많이 하는 암호화폐 업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바이낸스의 주인 CG 같은 경우는 탈출 척추 원반 때문에 수술을 받고 6일째 이런 식으로 누워있다라고 하네요. 그 와중에도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모습이 보기는 좋습니다. 꼭 중국이라서 지원한 것만은 아니겠죠. 자, 한편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세계 주식시장 그리고 암호화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벌써부터 시끌시끌한데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치솟기만 했었죠. 그래서 어차피 조정을 크게 한번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핑계 삼아서 크게 조정을 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암호화폐에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3000% 잠깐만 빠져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우한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번지게 되면은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6일 만에 병원을 지었다라고 하죠. 우한 폐렴 환자들을 위해서 6일 만에 건물을 짓는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더욱더 신박한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서 최근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우한 폐렴이 사실은 이 시장에서 발생이 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생화학 무기 연구소에서 유출이 된 것이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우한의 재래시장을, 야생동물 시장을 타겟으로 덮어 씌운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 이스라엘 군 정보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해당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베이징의 은밀한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한시장 근처에도 안 갔는데 감염이 된 사람도 있다라고 하고, 이 잠복기 때부터 전염이 가능하다라고도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 우한시 같은 경우는 폐쇄하기 이틀 전에 경고를 날렸는데요. 그 이틀 안에 500만 명 정도가 우한시에서 탈출을 했고, 그 중에 6,600명 정도가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구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터뷰에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만 가면은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행을 결심하는 중국인들도 꽤 많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염병 같은 경우는 그냥 공짜로 치료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로 생화학 무기 목적으로 개발이 된 것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백신이 없다는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더욱더 상황이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요. 부디 이것이 음모론에 그치기를 바라보고 그냥 조용히 며칠 시끄러웠다가 사라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 제이슨 윌리엄스는 비트코인은 2012년 첫 번째로 비트코인 반감기 전 4개월 동안 10달러에서 14달러, 그리고 두 번째는 432에서 700달러로 상승했다. 제가 어제 전달해드린 그런 소식과 똑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저가의 매수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반감기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법정 화폐들은 천천히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은 누가 미국 달러로 해구를 만들어가지고 멋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 본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이 비트코인이 적절한 투자 상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유명한 분석가죠. 필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조정받으면서 8,000달러에서 8,1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현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몇 주 안에 비트코인이 9,000달러를 다시 한번 뚫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짧은 하락과 아주 긴 상승, 이 정도면은 받아들일 만한 그런 분석이 아닌가, 기분 좋은 분석이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을 야기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임시적으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비트코인, 다가오는 금요일 CME 선물 마감이 되게 되죠. 과연 이 비트코인이 어느 방향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게 될지 그런 부분들도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요. 71%의 확률로 CME 마감에 다가가는 주는 하락을 했었고,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72%의 마감 전인 목요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었고, 67%의 확률로 마감하는 날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확률에 관한 것이겠죠. 다행히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슈퍼 희망회로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가격 예측을 남긴 후에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저도 참 영상 만들어 놓고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떨어졌었으면 저도 민망하니까요. 자, 그리고 조시 레이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내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9,200불대에서 미끄러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5,000달러를 외치고 있다. 내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7,000에서 9,000달러 사이에서 축적 기간을 거치게 될 것 같은데, 이 세력들이 개미들로 하여금 더 큰 하락이 올 것처럼 들쑤시면서 겁에 질리게 만들어 놓고 매수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 개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6,000달러 아래로 떨어져 버리면은 아예 손절을 칠 생각도 안 하고 존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적당한 가격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겁을 주면은 그러면은 지금 던지고 밑에서 주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손절을 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비트코인이 6,000달러대에 진입했을 때마다 며칠 만에 바로바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7,000달러 위로 올라간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조시 레이저의 말대로 7,000달러대가 마지노선, 과연 세력들은 그 가격대를 유지를 시키면서 매집을 계속 할 것인지, 어쩌면은 지금부터가 최적의 매수 기회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 소액 가지고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여러분들께 하나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한 가게에 도둑 둘이 기어 들어왔는데, 이들이 ATM 기기를 이제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박살내고 있는 기기는 현금 ATM 기기가 아니라 바로 비트코인 ATM 기기였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꽤 나가니까 실제로 비트코인 ATM 기기를 따면은 그 안에 비트코인 동전이 들어있을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진짜로 비트코인 동전인 줄 아는 강도들은 이런 식으로 물질적인 비트코인을 노리면서 달려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ATM 기기에도 약간의 현금은 들어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려고 입금을 하니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웃기는 해프닝을 마지막으로 저는 준비한 정보들을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신 다음에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될 때까지 재생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너무 길다 싶으시면 클릭도 한 번씩 해주셔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토마토 유튜브 채널 멤버십 가입도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